시작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교재는 2장의 18페이지인데요. 국토 공간 계획하는 파트가 되겠죠.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토 공간 계획은 먼저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셨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고, 요거는 누가 수립하느냐?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한 바와 같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럼 그거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지금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죠. 그 문화체육부 장관이 국가 계획을 수립한 거죠. 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그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면은 몇 개 시도에 걸쳐서 우리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을 거쳐서 경기도를 지나서 강원도를 지나가지고 거기 평창까지 그 선수들을 수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울, 인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몇 개 이상의 시도를 걸쳐서 둘 이상의 시도나 둘 이상의 시군을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니까 광역도시계획도 역시 광역계획권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고, 요거는 누가 수립하느냐? 여기는 바로 8인이 수립하죠. 8인. 자, 8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8인은 원칙은 시장과 군수,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그리고 도지사,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재에 보게 되면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봐봐.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두 번째 행정의 체계하는 게 보이죠? 11페이지에. 국토공간 체계 등에서 2번 행정체계 보입니까? 자, 거기에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보입니까? 자, 그래서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도에는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 있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고요. 그 밑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비상시에 이 권한을 갖고 위수사령관이라든가 이런 군특수권, 이런 형벌의 집행권 이런 것까지도 제주도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제주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이라는 특별자치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래서 특별자치도, 도, 특별자치시, 광역시, 특별시. 그리고 그 밑에 군이 있고 시가 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군수,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국장 이게 8명이잖아요. 이 8인이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 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도로 본다면 여기 서울이 있고 이쪽에 성남이 있다. 그럼 서울에서 성남까지, 이쪽에는 구리가 있다. 구리에서 서울까지, 성남까지 이렇게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이상의 도시에 그 둘 이상의 시도나 시군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죠. 지금 여러분 실정법상의 광역계획권은 자, 경상남도
자, 여기 마산, 여기 진해, 여기 마산, 여기 창원. 이게 대표적인 광역권이 된 거죠. 마창진. 그렇죠. 창원과 마산과 진해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졌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광역계권이에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광역계권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 거기다가 방향을 설정하는 게 그것이 우리는 무슨 계획?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이시 맞아요? 너무 달라져서 한 주 만에. 반가워요. 자, 이게 진해, 마산, 창원. 이것이 우리는 대표적인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것은 도로, 철도 등과 같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고, 배치하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나 시군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광역계획권이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자는 시장, 군수도 수립할 수 있고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국장 이들도 수립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수립자는 8명이다. 아까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도시군이 뭐라고 해서? 도시군, 특광, 특특, 시군. 그렇잖아요.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요 시 또는 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까지를 우리가 도시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 군을 포함을 해서 도시군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광, 특특시군을 우리가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것이 우리가 방향, 컨셉을 잡는 계획, 이것이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본을 방향을 잡았으니까 거기다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죠. 그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이때 도시군은 역시 똑같이 특광, 특특, 시군의 이 관리가 뭐냐? 관리가 지난번 시간에 개발과 정비와 보전이라는 이 세 단어를 묶으면 그게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광, 특, 시군의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에서부터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5가지의 계획이라고 했죠. 그 5가지 내가 지구를 지키는 기사지, 지구기사지라고 했죠. 다 같이 뭐라고요? 지구기사지 이렇게 말을 했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이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서 거기다가 계획을 수립하죠. 그것이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국토계획 제1편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법령은 12문제가 출제된다 했죠. 여기서 이제 국토의 계획 파트하고 이용 파트인데 이것이 우리는 계획 파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용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원래 이 광역도시계획의 파트하고 광역시설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3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시험치기 안 쳐봤죠? 시험치기 직전에 우리 여기 학원에서 특강을 했어요. 일주일간. 그래서 이제 그 특강한 자료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 식곡태라고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이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공법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은 시험을 끝나고 한번 맞춰보니까 그 내 특강 자료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가 8문제가 나와서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내가 뭐 문제를 잘 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도 이야기했죠.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자격증이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보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야. 그럼 그 시험이 라이센스가 감정평가사는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같은 중복되는 법과목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 국계법이죠. 여기서 13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는 국계법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감정평가사는 40문제 중에서 국계법에서 13문제 나와. 우리보다 한 문제 더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국계법에서 감청 문제가 금년도 감정평가사도 28회 원래 치른 게 공인중개사도 올해 28회였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이것도 29회가 되고 이것도 29회가 되죠. 감정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가 시험 횟수가 똑같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감정평가사는 90년도에 태어났고요. 공인중개사는 85년도에 태어났는데 공인중개사는 1회 때부터 5회까지는 매년 시험을 쳤지만 6회 때부터 10회까지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11회부터 다시 또 1년에 한 번씩 시험 치는 걸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지금 횟수는 똑같아요. 내년에 공인중개사도 29회, 감정평가사도 내년에 29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자, 그리고 또 이제 건축법에서 여기서는 4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 건축법의 대소선에 관한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요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대로 나왔더라니까. 그 말은 또 주택관리사 보시험에는 주택법이 7문제, 건축법이 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여기서 2문제가 출제돼.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는 아까 얘기했죠. 토지에 관한 공법하고 건축물에 관한 공법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토지에 관한 법은 일단 국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잖아요. 정비법이 있는데, 정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에 관한 농지법이 있죠. 그리고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6과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봐. 국계법하고 건축법, 국계법하고 건축법 감정평가사야.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는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그 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위원을 모집합니다. 출제위원을 모집할 때 자격증별로 모집을 하죠. 공채를 하는데 시험 문제 한 문제 만드는 출제비가 얼마 안 돼요. 그것으로 교수들이 그 출제하러 가서 일주일 동안 여관방에 그 연수원에서 기숙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먹여주고 합니다만은 출제비 몇 푼 안 되는 걸 받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할 때 출제를 같이 시키고 주택관리사 할 때도 주택관리사 연관 유사한 거니까 같이 출제를 시키고 이렇게 이제 그
출제가 되니까 같은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 국계법에서는 이 계획 파트에서 6문제, 그리고 이용 파트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난번 시간 이 4대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공부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죠.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천천하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책장을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로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4절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까지 출제될 중요한 파트다 하는 걸, 이것만 계획 파트 정확히 알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럼 여기는 먼저 이 법을 공부할 때는 반적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 성질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3번째 입안과 결정의 절차, 그 다음에 4번째 결정의 효과, 이렇게 우리가 틀을 잡아놓으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칠 때도 반드시 귀성정결, 법학은 기본적으로, 법학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이게 법의 이갈 마인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절도를 하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반드시 무엇이면 무엇이다. 자, 이 무엇이 임이야, 무엇이다, 이게 과야.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법은 인과관계라고 설명, 인과관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틀을 딱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이냐, 이제 책을 안 봐도 돼. 의, 성질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광, 특특, 시군, 이게 우리는 도시군이라고 했죠. 특광, 특특, 시군에 자, 개발과 정비와 보전, 요거를 우리가 별도로 관리라고 한다. 그럼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자, 토지 이용에서부터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이다.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이다. 그 다음의 계획이라는 게 뭐냐, 다음의 계획인데, 이때 이 다음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이 뭘까? 그 다음이 우리가 여기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그게 아까 뭐라고? 지구, 기사, 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지구, 그 다음에 구역, 그 다음에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사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 자, 이거를 정하는 계획,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자, 다시 한번 더.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와 군의, 이것을 도시구이라고 하죠. 도시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전, 즉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에서부터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인데, 그 다음이 뭐냐? 다음이 지구, 기사, 지라는 것이다, 이거죠. 이 지구, 기사, 지라는 말을 왜 선생님이 만들었냐? 제가 이야기했죠. 지구도 넓어도입의 부동산이다. 그럼 지구를 지키는 기사가 누구냐? 바로 공인중개사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구기사지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구기사지,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법적인 성질이죠. 여러분, 80 넘은 노부부가
결혼 생활 50년 만에 이혼을 했어. 그 이혼 법정에서 판사가 왜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놈의 영감탱이하고는 성질이 안 맞아서 못 산대. 그 우리가 인생 생활을 우리 인간관계에서 인간이 생활할 때도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게 성질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다 철학자야. 뭐라고 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만큼 성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법학을 공부할 때도 법적인 성질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 이런 거를 출제위원들은 종종 시험 문제를 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적 성질에 대해서 보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 우리가 법이든 계획이든 공통인 성격이 국가도 구속을 하고 국민도 구속을 하게 되면 그런 구속적 계획이야. 그러면 국가는 구속을 하는데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구속적인 계획일 때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단은 구속적 계획이고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의 성질을 띈다. 구속적 계획이면서 동시에 행정 처분의 성질을 띈다. 따라서 이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을 법적 성질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페이지 25페이지 보니까 의의가 나오죠. 자, 줄 한번 쳐봐요.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토지 이용에서부터 교통, 산업우색,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으로서 국민 구속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띠는 계획. 그것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자, 그러면 다음이 뭐냐? 굵은 글씨 보입니까? 용도지역의 지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용도구역의 구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기반시설 기자의 동그라미, 도시개발 사업의 사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의 지자의 동그라미. 그것이 우리는 묶어서 보니까 뭐라고? 지구기사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자, 구체적으로 법적 성질에 대해서 그 밑에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거시적일까 미시적일까? 이거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이나 이런 방향을 잡을 때는 거시적으로 잡잖아요. 맞죠? 크게 잡는다 이거야.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집회계획이니까 거시적으로 잡을 수 없어. 미시적이야. 그거 좋죠. 미시적이다 하는 말. 그리고 구체적인 행정계획이라는 것이고, 자,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위배되게 수립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구속은 당합니다만은 그 상위 계획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도시군 관리계획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취소나 무슨 사유, 변경의 대상일 뿐이다 하는 그런 법적 성질 판례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청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그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자, 여기서 구속적이고 행정처분이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셨죠. 이것이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자, 이렇게 보죠.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의 성질 내용까지 봤습니다. 이게 지구기사지까지.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절차로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 하면서 입안 결정 절차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입안과 결정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 입안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 고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에게 열람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입안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거치는 절차가 있죠. 입안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거치는 절차가 기초조사,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주지입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기주지입 시작. 자, 기초조사,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입안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일반에게 고시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입안자가 누구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이냐,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보이죠. 자, 그럼 입안권자는 일단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자가 누구이냐? 여기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자는 6인이다. 자, 이렇게 6인. 제가 아까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기서 특광, 특, 시군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6인이에요. 여기다가 숫자 붙이면 6인이죠. 그럼 이거 빼버리고 특광, 특, 시군 하면 6인 지역이죠. 6인 지역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관할 구역이 되는 거예요. 관할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말하면 6인이 되는 거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6인 지역과 6인을 알아두시면 돼요. 다 같이. 그러면 이게 6인이니까 특광, 특, 시장과 군수, 이들이 원칙적인 입안자다, 그 뜻이에요. 다 같이. 특광, 특, 시군, 시작. 자, 이게 원칙적인 입안자예요. 자, 예외적으로 입안자가 되는 것은 국토부 장관도 되고요, 도지사도 입안자가 돼.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자는 결론적으로 8명, 8인. 8명. 원칙, 특광, 특, 시장, 군수 6인. 여기 두 사람 2인 합쳐서 8인이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원칙적인 입안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25표 밑에 원칙, 특광, 특, 시장, 군수 6인. 옆에다 6인이라고 적어봐. 연필. 앞으로 수업 시간에 6인이 뭐다 하면 6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6명이 누구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접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포함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요거는 자, 우리가 여기 봐. 수원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옆에 붙어 있는 용인시의 수지구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입안을 할 수 있다. 이 바로 그 뜻이죠. 인접특광, 시군을 포함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때는 미리 협의한 경우 인접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된다, 이거죠. 자, 이때 이제 협의를 해서 공동입안, 지정입안을 할 수도 있고요. 협의가 안 됐다면 그 지역이 아까 수원시와 용인시와 같이 같은 경기도, 같은 도라고 한다면 누가 입안할자를 정하는 거야? 경기도지사가 입안자를 정하겠죠.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한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도에 26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다른 도에 걸쳐 있다.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성남 이와 같은 다른 도에 걸쳐 있다. 이때는 국토부장 이렇게 보면 되죠. 협의가 안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입안하는 게 있고 그 밑에 4번 도지사가 입안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유는 거기 보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을 하는 게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사유는 먼저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것. 자, 국가계획이 뭐라고 했느냐. 아까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정책적인 방향을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게 국가계획인데 그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는 국가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해야 되니까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부 장관이야. 그래서 국장이 위반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자, 여기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 804를 한번 볼까? 804는 어디와 어디에 걸쳐 있지? 804. 그죠? 그럼 대구는 뭐죠? 대구 광역시잖아. 영천은 어디죠? 어서 오세요. 영천은 어디죠? 경상북도잖아. 맞잖아요. 어서 오세요. 경상북도. 그러니까 같이 걸쳐 있죠. 그럼 여기서 네, 어서 오세요. 그러면 대구는 대구 광역시고 영천은 경상북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구 광역시 시 그리고 경상북도 시도야. 맞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이때는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합니까? 이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야?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이거죠. 그러면 옆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 여기 서울 옆에 가면 경기도 하남시가 있습니다. 하남시가 있고 그 옆에 양평군이 있어요. 그러면 하남시하고 양평군 시군이잖아. 그럼 하남도 경기도, 양평도 경기도잖아. 같은 도니까 둘 이상의 여기는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위반을 하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다. 막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2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3번 국토부 장관이 위반자가 되는 사유에 동그라미 3번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정비하지 않은 조정 동그라미 치고 조정 요구에 따라서 정비하지 않은 경우. 자, 말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할게요. 공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닌데 한번 설명만 들으면 이해돼요. 여기 한번. 자, 여기가 옛날에 54단 성서에 있었잖아. 대구. 내가 대구 사람이니까 잘 알죠. 대구에 성서 53 지금 이리고 왔잖아. 칠곡으로 옮겨왔잖아. 그죠? 예. 좀 그렇다고 좀 켜줘봐. 그러면 54단이 성서에 있다가 이리 옮겼단 말이에요. 칠곡으로. 근데 옮기기 전에 이 주변에 요 산이었잖아. 옛날에 예비군 훈련도 많이 했어요. 여기 이 산인데 이게 자연 녹지야. 근데 이게 자연 녹지를 대구시장이 관선시장이야 선거로 뽑는 시장이야. 직선제잖아. 대구시장도 옛날에는 관선 위에서 임명했지만 지금은 직접 투표로 뽑잖아요. 그 여기다가 아파트가 자꾸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이게 자꾸 이제 군부대로 자꾸 집거리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는 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게 되는 거야. 들어서게 되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볼 때 이게 사격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 항의 때문에 사격도 연습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항의를 하는 거야. 조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대구시장한테 어이 대구시장 좀 군부대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이거를
용도지역을 바꿔. 아파트가 못 들어서는 용도지역으로 바꿔라 이거야. 원래 여기까지가 자연녹지고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이게 아파트가 자꾸 들어와서 자꾸 군부대 쪽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항의가 들어온 거죠. 이랬을 때 국토부 장관이 대구광역시장한테 언제까지 조정을 하시오. 조정 기한을 주고 조정을 요구했다. 요청을 했는데 그 날짜가 돌아와도 대구시장은 이게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안 바꾸는 거야.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되고 자연녹지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꾸라고 조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대구시장이 말을 안 듣죠. 왜 대구시장은 말 안 들을까요? 아파트가 되는 지역인데 이걸 다시 아파트를 못 세우는 지역으로 바꾸면 대구시장 다음 투표 나서면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 안 뽑아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구시장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을 안 들으면 천상 국토부 장관이 직접 이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봐.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의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뭐를 하지 않았다. 정비를 하지 않았다. 말 안 들었잖아. 말 안 들었으니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뭐 한다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한다 이겁니다.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한다. 이게 이 경우인데 요거를 이름하여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거 고개 들어봐요. 내가 간단하게. 1번은 국가계획과 관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둘이서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말 안 들은 경우. 시장 군수가 뭐 하는 경우? 말 안 들었잖아. 조정 요구를 했는데 그때까지 조정 안 했으니까 말 안 들은 경우. 자, 말 안 들은 경우죠. 안 들은 경우. 이때는 국장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한다 이거예요. 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하는 거 간단해요.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밖에 없잖아.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803. 대구와 영천 또 군이 이렇게 이게 북쪽에는 군이하고 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그게 사실은 군이도 경상북도고 영천도 경상북도니까 대구하고 시하고 도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거 맞잖아. 이때는 국장이 직접 말썽이 생기니까 국장이 직접 지정해라 이거야. 만약에 대구시장 보고 지정하라고 한다면 위반하라고 한다면 대구시에 유리하게 위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시장한테 군수한테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하시오. 조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주고 언제까지 조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 그 선거 때문에 자기가 눈치를 보고 조정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 안 들었으니까 직접 국장이 조정을 요구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국장이 위반,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거니까. 국장이 위반하는 사유는 세 가지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거.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계 있는 거. 세 번째는 바로 시장 군수가 조정 요구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즉 말 안 들은 경우.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이렇게 보면 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설명 안 듣고 줄만 새카마에 제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겠어요? 공부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무슨 그 학원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요. 자,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우리 가뜩이나 우리 이선희 씨가 홍일점이었는데 한 번 더 와서 좋겠소? 좋아요. 자, 여기 바로 국장이 위반하는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위반하는 사유가 있죠. 그게 바로 아까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 있는 거야? 아까는 국장은 둘 이상 시도잖아. 요번은 둘 이상의 뭐 시군 지역에 걸쳐 있는데 이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 하남, 양평, 우리가 경상북도, 영천 옆에 뭐 경주잖아. 경주. 영천하고 경주에 걸쳐서 있다. 이럴 때는 경상북도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 위반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이거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시군에 걸쳐 있는 거.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이때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자가 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자는 8인이 되죠. 6인 플러스 국장하고 도지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자는 8명이 위반자다. 그래서 8인이 위반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페이지 26페이지에 위반 제한 가능에 나오는데 거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빨간색으로. 자, 주민 및 이해 관계자는 위반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위반과 결정의 절차가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위반을 하죠. 위반을 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위반을 하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가 여기서 기초조사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을 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위반에 대해서 위반을 주민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반을 해달라고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청이야 제한이야? 거기 들어봐요. 제안과 요청은 뭐가 달라요? 시장이 도지사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하지? 요청. 다시 행정기관이 기관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뭐라고? 그때 요청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개인이 국가기관에다가 요청하는 거 없어요. 요청이 아니고 뭐 제안이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이란 말이야. 국민이 하는 거는 제안. 국가기관이 하는 거는 요청. 이게 법적인 용어야, 용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를 빨리 알아야 어떤 책에는, 어떤 조문에는 요청했다가 제안했다가 이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법은.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알아두고 나면 금방금방 해결돼요. 자, 국민이 국가기관에게 뭐 한다? 그렇지. 자, 국가기관에게 요청.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거예요? 다 같이 기지, 산용, 시작. 큰 소리로 기지, 산용, 시작. 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4가지입니다. 그 4가지가 위반을 할 수 있는 사유인데, 자, 거기서 일단 제안해서 주민과 이해 관계자는 줄 쳐두시고 위반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고, 위반 제한을 받은 위반자는 처리 결과를 며칠 이내에 45일 이내에 통보를 해줍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한 번에 걸쳐서 며칠 연장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을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 자, 1번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에 기자에 동그라미 크게 해놓으세요.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서 지구단위 지자에 동그라미. 3번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과 유통 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인데 요거를 위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 하세요. 무슨 개발?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라고 합니다.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지구 중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에 있을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자, 이게 이제 용도지구가 폐기가 되고 대체하기 위한 지구, 대체지구.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지 산용, 다 같이 기지 산용 시작. 큰 소리를 기지 산용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리 보세요. 내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저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거야. 근데 도로가 없어. 그럼 여기다가 도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여기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도로는 기반시설이잖아요. 이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주민이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도로 설치에 관한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개량에 관한 주민이 입안할 수 있는 첫 번째 사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할 때는 이 이기적으로 우리 집 앞에 도로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하면 만들어줘? 안 만들어주지. 그 여기에 살고 있는 이분들의 동의가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돼? 거기 있잖아. 얼마의 동의? 5분의 4야? 4분의 3이야? 3분의 2야? 5분의 4죠? 5분의 4에 뭐? 동의를 받아서 기반 설치에 대한 주민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죠. 5분의 4? 빨간색 추천하세요. 보이나요? 자, 5분의 4의 동의. 그 기반 설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입안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이것도 요번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때 국공유지를 제외하는데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이게 이게 지문이야. 공법은 정말로 문제를 풀고 나면 너무나 더티해요. 네. 무슨 소리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에 뭐 만들어 달라? 도로 하나 만들어 달라? 공원 하나 만들어 달라? 학교 하나 세워 달라?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있죠. 이리 봐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여기 일부입니다. 여기 일부. 자, 요 일부를 평면도로 그리면 요렇게 돼 있어. 여기다가 요렇게 시내 한가운데 요렇게 돼 있는 지역이죠. 여기다 지하철이 1호선과 2호선이 환승되는 교차 지점입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서울의 신림동역과 같은 거예요. 지하철이 개통한 지 50년 됐단 말이에요. 1호선. 그럼 2호선하고 교차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세워져 있는 건물도 거의 우리가 건물을 보게 되면 다 낡아 빠졌어요. 건물도 낡아 빠져서 길 가다가 타이르가 떨어져서 사람 머리통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형편없는 지역. 그래서 도로 넓히고 싶어도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서울시에 손을 대릴 수가 없어. 이럴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당신 건축물 10층짜리인데 20층까지 세우게 해줄게.
여기 옛날에는 백화점 같은 게 못 들어왔단 말이야. 백화점이나 큰 업무 빌딩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이러면 건물 주인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엄청 좋아하죠. 근데 서울에서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야. 그 대신에 도로 요만큼 물려주시오. 도로 좀 내놓으시오. 도로 만들 땅 좀 내달래. 그래도 건물주의는 좋지. 원래 10층까지밖에 못 세웠는데 20층까지 세워서 임대료 풍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지역의 주거 기능과 환경, 도시 기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잖아. 맞죠? 그럼 서울시에서는 휴지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 휴지 안 대고 도로 만들었잖아. 보상비 한 푼도 안 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이해하시죠? 예. 네. 이해를 하면 끄떡, 안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서울시는 휴지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그럼 건물주인은 원래 10층짜리를 20층까지 건물을 세우해서 엄청 좋아요. 지금 완전히 기분이 업됐지. 이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타이로가 떨어져서 맨날 길 가다 불안해 죽겠는데 그 지역이 도로도 넓어지고 환경이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시민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건물주인도 좋고 땅주인도 좋아. 다 좋아. 이런 지역이 바로 무슨 지역이냐?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이거를 내가 이름할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누이 좋고 뭐 좋은 거? 매부 좋은 지역. 이게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누구 좋고 누구 좋다고? 누나도 좋고 매형도 좋은 곳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곳. 우리 동네가 잘 사는 곳. 그게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 건물주인 요 사람만 요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3분의 2에 멀어서 동의를 얻어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이 이반자에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두 번째 이반의 제한 사유. 보이나요? 자, 그 얼마 동의입니까? 줄쳐놓으세요. 얼마 동의?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거기 줄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기구야. 이것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울에 혹시 건대 건국대학 쪽 가기 전에 성수동 뚝섬역 가보셨나요? 성수동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성수동이 뭐가 유명해요? 서울에? 얘기 안 들어봤구만. 수제구두. 대한민국의 수제구두의 원조야. 거기서 다 만들어. 홈쇼핑 그 인터넷 갈 때 구두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다 만든다니까요. 여기 수제구두를 만드는 이런 집들이 여러 집 있어요. 근데 이거 구두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니까 도로가 좁아서 화물트럭이 못 들어와. 그럼 요 지역을 여기 살고 있는 수제 가공업을 하는 간의 수공업을 하는 이 간의 수공업을 하는 이런 토지 건물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가지고 이 지역을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로 좀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주민의 이반 제한이에요. 그래서 가래수공하는 사람, 그러면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진흥하니까, 개발을 진흥하니까 여기다 도로도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고, 시에서.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환경도 그 간의 수공업을 하기 좋게 조건을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하기 위한 이반의 제한. 이것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반을 위한 주민의 이반 제한이야.
이것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겨우 이해가 되지. 이건 밑줄만 치고 백날 봐봐야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냐 이게. 그려 안 그려? 맞죠? 줍시고. 이때도 동의가 얼마지? 3분의 2 동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네 번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용도지구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 경우도 여기는 전부 다 3분의 2 동의. 여기는 5분의 4 동의를 얻어서 주민의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것이 주민의 입안자. 그래서 여기 머리글자를 따서 기지산용 시작. 기지산용 시작. 자, 일단 기지산용 시작. 자, 기는 얼마의 동의지? 5분의 4. 나머지는 얼마의 동의지? 3분의 2 정도만 알면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지산용 시작. 기지산용은 주민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 입안을 하는 거예요? 입안을 제한하는 거예요? 입안하는 게 아니고 입안해달라고 제한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입안자는 누구라 했지? 아까 입안자는 8인 했잖아. 8인. 특광, 특덕, 시장, 군수하고 누구하고? 도지사와 국장이 입안한다 했잖아. 8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민들이 요 기지산용 4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뜻이. 이게 바로 주민의 입안의 제한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입안의 제한을 받았다. 그럼 이제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때로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할 것도 있죠.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입안을 제한을 했고 그 다음 입안에 제한을 하게 되면 아까 제한의 결과는 입안자가 제한자에게 며칠 이내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자, 그 다음에 연장은 한 번에 걸쳐서 30일 연장이다. 그까지 체크해 두시고 합시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자, 입안 제한을 마무리합시다. 입안 제한. 주민과 이해 관계자는 입안자에게 도시공간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 결과 통보. 제한을 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45일 내에 통보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한 번에 걸쳐서 며칠 연장? 30일 연장.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기지산용이다. 5분의 4와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비용 부담. 특광, 특, 시장, 군수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에 드는 비용의 전부라든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왜냐? 이 지역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 조사를 해가지고 제한할 수, 조사를 할 때 비용이 들잖아. 그런 비용은 제한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시킬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주민 입안의 제한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 입안을 할 때 이때 입안의 경우는 8인이 입안을 하는데 8인이 입안할 때 입안의 기준이 있죠. 그럼 입안의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입안의 기준은 우리 국계법상 기준! 손 들어봐요. 다 같이. 기준! 손 들어. 시작. 기준 하면 누구냐? 국토부 장관이야. 국계법은 무조건 기준 하면 누구라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기준, 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거기 조치되시고 광역도시계획과 또 도시기본계획에 뭐 돼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 그럼 이리 보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하위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뭐 돼야 돼? 부합돼야 되고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지침과 부합.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그 위에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지침이 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하 계획끼리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이 여기 4대 계획으로 봤을 때 최고로 하위 계획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 기본이나 광역 이런 상위 계획에 뭐 돼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26페이지의 기준, 관리계획 위반 기준, 도서, 계획설명 작성 기준,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된다? 상위 계획인 광역이랑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이라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반 시 당연 무효는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 거기 들어봐요. 아직까지 민법 시간에 공부 다 정리를 안 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곧 배울 거예요.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에 하자라는 말을 배웁니다. 하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하자라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이걸 흠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흠결. 결함이라고 하는 거야. 결함. 흠결이라고 하는데 여기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의 하자는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고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철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법률행위 하자는 이 무효하고 취소를 하자라 합니다. 철회는 하자 아닌 하자라 합니다. 하자 아닌 하자. 정말로 날씨도 참 비도 오고 힘도 들고 눈은 감기고 이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무효는 애시당초부터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야. 요 그림 하나 옮겨봐. 한번 메모해봐. 그다음 취소는 일단은 성립이 돼서 성립이 되는데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기왕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게 취소야. 자, 그다음 철회는 유효해. 아무 하자도 없어. 근데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객관적인 사정이 바뀌어서 철회권자가 철회를 하게 되면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없어지는 게 철회야. 그러면 무효는 애시당초에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법에서는 당연 무효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당연 무효. 이거를 살아올 가망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민법시험에 가서 이거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는 말이 등장이 돼.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 영화도 나오잖아요. 미국 형사물 영화 보면은 총에 맞아 죽었어. 로봇으로 개조해가 다시 나오잖아. 등장하잖아. 1탄, 2탄, 3탄. 보기나 봤나? 멜 깁슨 영화 못 봤어요? 그 형사물로 자주 나오는 게 멜 깁슨이잖아. 한마디로. 죽었는데 로봇으로 개조해가 다시 심장에다 뭐 박아가지고 나온다니까. 그 무효행위 뭐야? 이미 죽었는데. 다시 태어났잖아. 전환. 자, 그 다음에 취소는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철회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사정이 바뀌었어. 그래서 철회를 하게 되면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없어. 이런 거를 법률행위에 하자라 하는 거야. 지금 뭐 얘기하느냐 지금. 여기서 이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상위계획,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뭐의 대상이다? 취소라 변경의 대상은 되지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판례의 태도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계획의 오른쪽에 상세 정도 등에 대하여 도시기능과 산촌, 어촌, 지역 간에 차등화되게 위반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상대적인 경우잖아. 농촌의 인구가 많아 적어. 그 차등의 동그라미. 인구가 적잖아. 그럼 도시지는 사람 많지. 그럼 어떻게 똑같이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등되게 입안해야 된다. 그다음 조속히 입안할 때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같이 입안할 수 있다. 이게 공동 입안이다. 무슨 입안? 공동 입안.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럼 이런 입안 기준까지 챙겨두시고 다음 시간에 입안 절차 붙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첫 시간은 힘들죠.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 안 졸리게 할 테니까 쉬다 오십시오.